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과기정통부 소관기간 업무보고 마지막 날입니다. 3일 동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주항공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 우주항공 분야기관, 그리고 카이스트, 지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 등 4대 가기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등 15개 기관, 공공기관에서 업무보고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신년사에서 2026년을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의 원년이라고 하시며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을 높이고 고용 창출을 위해서 지방 주도의 성장, 창업 중심 사회 등을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주 분야의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11월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등 충분한 저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핵심 기술에 대한 독자적인 역량 확보에 더해 민간 주도의 신산업, 서비스 창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 패권의 핵심은 결국 사람에 있습니다. 글로벌 AI 시대를 주도하는 핵심 인재 양성과 함께 딥테크 창업, 지역 혁신의 가기원의 주도적인 역할이 요구됩니다. 산업, 지역, 공공 분야의 AI 전환과 디지털 안전망은 AI 3대 강국으로 가기 위한 핵심 영역입니다. AI를 산업 곳곳에 이식하며 AI 혁신의 기틀을 다지면서도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데에도 총력을 다해야겠습니다. 전파는 AI 시대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G 시대를 선점하고 저궤도 위성통신을 주도하는 것은 곧 디지털 영토의 주권을 지키는 일이며 국립전파연구원과 중앙전파관리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과학기술 AI로 여는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해 각 기관이 역점을 두는 계획을 국민께 자세히 알리고 필요하다면 대안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첫날 제가 출연연에 강조했던 것은 새로운 이 AI 대전환의 시대에서 이 출연연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를 했었고 어제 과학관도 기존 어린이 중심에 이용하는 과학관이 아니라 전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과학관으로의 변화 그리고 우정사업본부도 기존의 우체국 금융 서비스를 넘어서 공공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우정사업본부로서의 역할 강화 그리고 오늘 이제 15개 기관에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각 기관별로 지금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역할 재정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오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진행이 됩니다. 1부에서는 우주 분야 및 과학기술원 7개 기관, 그리고 2부에서는 AI, ICT 분야 8개 기관의 업무보고와 토의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각 기관장이 좌석에 앉아서 발표를 하시고 발표 시간은 기관당 3분입니다. 그리고 발표하실 때 마이크의 ON 버튼을 눌러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 순서에 따라서 각 기관별로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주항공청 윤영빈 청장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주항공청장 윤영빈입니다. 지금부터 우주항공청 202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청은 2024년 5월에 개청하였고 청원은 296명이며 올해 예산은 1조 1201억 원입니다. 우리 기술로 K-스페이스 도전이라는 새 정부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를 반영하였으며 최초로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성과는 작년 11월 27일 누리호 4차 발사의 성공이었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는 민간 기업이 제작을 주도한 발사로 국내 우주 개발에서 민간 주도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차세대 중형위성 3호와 다목적 실용위성 7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태양 관측 망원경과 우주 관측 망원경을 미국 나사와 공동 개발하였으며 국가 우주위원회를 확대 운영하여 우주항공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주항공청은 2032년까지 매년 1회 이상의 누리호 발사를 통해 발사 성공률을 90% 이상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차세대 발사체는 2035년까지 재사용 발사체로 개발하여 발사 비용을 킬로그램당 2,500불대로 낮추고자 합니다. 나로우주센터 확장을 통해 민간 발사를 지원하고 공공위성과 국방위성은 국내 발사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제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누리호와 궤도 수송선을 활용하여 2029년에 달궤도 통신위성을 발사하는 새로운 달 탐사 업무를 도전하고자 합니다. 이는 2032년 차세대 발사체를 활용하여 달 착륙선을 보내기 전에 심우주 통신 기술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끝으로 지난 12월 12일 대통령 업무 보고를 통해 지시받은 사항들의 추진 현황입니다. 2032년까지 누리호 발사 예산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획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국방 고체 로켓을 위한 나로우주센터 개방과 발사 지원을 위해 방사청과 나로우주센터 기능 확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저궤도 위성 통신망 확보 관련해서는 6G 표준 기반의 통신위성 개발과 국내 발사체를 활용한 위성망 구성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고 과기 정통부주 간의 민관군 협의체가 출범하는 대로 적극 참여해서 활동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산업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 이상철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항공기, 인공위성, 우주발사체 시스템 및 핵심 기술 연구 개발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1,042명이고 2026년 예산은 7,313억 원입니다. 기구로는 3연구소와 3본부, 2센터, 3단, 1부, 4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 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에 있었던 누리호 4차 발사, 12월 2일에 있었던 초고해상도 저궤도 광학위성 아리랑 7호 발사, 8월 23일에 있었던 성층권 고도 21km까지 비행을 하였던 비행 실시, 그다음 성층권 비행 드론의 시스템 국산화가 있겠습니다. 항우연 개발 유무인 겸용 개인 항공기 오파부 기반의 도심 항공교통 준도심 비행 실증이 11월에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올해 중점 추진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발사체 고도화 및 미래 발사 역량 확보입니다. 누리호 5차 발사는 3분기에 계획되어 있고 차세대 발사체 개발이 본격화될 해로 2026년이 되겠습니다. 나로우주센터 인프라 고도화는 2032년까지, 민간 소형 발사체 발사장 구축은 2027년까지 완성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국가 수요 충족 첨단 위성 및 탐사선 개발이 있겠습니다. 아리랑 6호 발사는 올 하반기로 계획되어 있고 천리안 3호는 2027년, 아리랑 7A호, 아리랑 8호 개발 및 발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KPS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구축은 2035년까지로 계획되어 있고 달 착륙선 개발은 2032년인데 2026년 맡은 임무들을 계속 개발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층궤도 위성항법 부품 국산화는 2030년까지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패러다임 전환 선도 항공기술 연구가 되겠습니다. 성층권 드론 장기 채공 항공기의 비행이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고 민수용 항공 엔진 핵심 기술 개발, UAM 상용화 도심환경 실증 확대와
육해공 무인 이동체 공통 원천 기술 개발, EV톨 디지털 통합시험 컴플렉스 개발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026년 기관 운영 전략으로는 AI 전환 준비로 위성 영상 AI 학습 자료, 현재까지 100만 건의 AI용 학습 자료를 공개하였고 매년 15만 건 이상의 학습 자료를 공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성과 드론, 온 디바이스 AI 구현, 극한 환경에서의 작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임무 중심 미션 준비로 체계 사업 중심에서 미래 핵심 선도 기술 개발 사업 중심으로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 위험도가 높은 사업, 우주 탐사 체계는 계속 수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보 보안은 도면 문서 보안 시스템 기관을 도입해서 디지털 라이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도입해서 보안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천문연구원 원장 박장현입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우주에 대한 근원적 의문에 과학으로 답한다는 사명 아래 천문우주과학과 우주탐사 연구, 이를 위한 관측 인프라의 개발과 운영, 그리고 우주자산 보호와 국민 안전을 위한 우주환경 감시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5년 성과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문연과 나사는 필연적으로 다양한 공동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2025년 3월에 발사된 우주망원경 스피어-X를 비롯하여 우주 정거장용 태양 관측 장비인 코덱스의 성공적인 관측 수행, 국내에서 개발한 큐브 위성 K 레드큐브의 아르테미스 2호 탑재 확정 등 나사와의 국제 협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천문연이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외계 행성 탐색 시스템을 이용해 장주기 슈퍼지구를 발견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누리호에 탑재되어 발사된 차세대 중형 위성 3호의 오로라 관측 카메라 로키츠도 성공적으로 관측 데이터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6년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동안 분산되어 수행되었던 연구 과제들을 도전적인 연구와 대형 성과 창출을 위한 시스템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역량을 집중하여 우주 탄생에서 현재 이르는 진화 과정에서 발견되는 물리적 난제와 근본 원리 규명에 도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달, 화성, 소행성 등 심우주 탐사용 탑재체 개발과 임무 기획을 통하여 탐사 역량을 단계적으로 확보하고 특히 한국형 우주망원경 독자 개발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 뉴스페이스 시대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우주 물체로부터 국가 우주 자산과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KSSA 등 우주 상황 인식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군 국제협력 체계를 고도화하여 국가적인 우주 위험 대응 체계 구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천문연이 자료 사용권 또는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SKA 천문대, 베라루빈 천문대 등 첨단 관측 장비에서 생산되는 거대 규모의 관측 재료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25m급 거대 마젤란 망원경 등 초대형 관측 인프라와 자율천문대 운영에 필수적인 AI 기술을 확보하여 천문우주과학의 AI 대전환과 성과 혁신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베라루빈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플랫폼 이름과 동일한 천문학자의 이름으로 베라루빈 천문대에서는 32억 개의 픽셀을 갖고 있는 디지털 카메라가 설치되어 하루에 20테라바이트, 향후 10년 동안 60페타바이트의 관측 자료를 생산해낼 예정입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국제협력 기반의 대형 관측 인프라를 활용한 새로운 발견을 만드는 질문에 집중하여 미래 과학기술의 방향을 밝히고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응한 우주 탐사와 우주 관측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과 산업 기반 확산에 노력하고 우주 트래픽의 폭발적인 증가에 대비한 국가 차원의 우주 위험 대응 체계 구축과 우주 시대의 국민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총장 이광영입니다. 카이스트는 세계 최고 수준의 AI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그 연구 성과를 산업과 사회 변화로 연계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5년에 카이스트는 AI 분야 최상위 학회인 ICML, 뉴립스, ICLR 3개 학회에서 논문 발표 실적으로 볼 때 세계 5위, 아시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반도체 설계 분야 최고 학회인 ISCC 분야에서는 19년째 연속 1위라는 대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AI 특화 모델 개발 등 국가 주요 AI 모델 개발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카이스트는 연간 약 100개 이상의 기업을 창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업된 기업들이 5년 동안 생존율이 교원의 경우에는 100%, 학생의 경우에는 9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른 어느 기관이나 대학에 비해서 아주 독보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20개의 기업이 IPO 성공했고 그 기업 가치는 10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교원 창업 기업인 소바젠이 7,500억 규모의 기술 수출을 해외로 이뤄낸 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카이스트는 학사과정 수시 지원자가 연평균 약 30%씩 증가하여 3년 전과 비교하면 지원자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대학원 지원자도 매년 9.5%씩 증가하여 크게 지원자가 늘고 있고 외국인 지원자의 경우에는 4년 전보다 193%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스트의 금년도 가장 중요한 과제는 카이스트의 교육과 연구를 어떻게 AI에 접목시켜서 AI 전환을 이뤄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강의실 중심의 교육과 이걸 탈피하고 현장 중심 교육으로 바꾸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카이스트에서는 어떻게 AI의 전략을 수립할 것인지 하는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AI 철학 연구센터를 출범시켜서 우리 AI 발전 방향과 인간과의 공정관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2월 초에는 AI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 논의하는 AI 교육 워크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카이스트는 크게 봐서 4가지의 과제에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첫째는 AI 대학 운영을 본격화하여 초격차 1등 AI 대학을 만들겠습니다. 대학원생들의 연구에서는 산업 현장의 연구를 정의하고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학부생의 경우에는 무학과로 입학하여 어느 과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대학원생의 지도교수 선정에서도 대학원에서도 초학과 지도교수 그래서 저희가 입학한 학과에 관계없이 다른 학과의 지도교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지역 특화 AX 혁신을 선도하겠습니다. 카이스트는 이미 대전, 충남, 제주에 창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십 개의 기업들이 여기에 입주해 있는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AI 솔루션을 산업 현장에 접목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셋째로는 딥테크 창업 생태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AI 기반 딥테크 창업 생태계를 위해서 패스트 프로토타입 프로그램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고 또한 매년 100개씩 생기는 창업 기업의 공간 마련하는 데 노력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지식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이용되고 있는 추진되고 있는 뉴욕대와의 공동 캠퍼스 그리고 실리콘밸리 캠퍼스 이와 등과 같이 해외 거점과의 협력을 더 강화하고 또 과학기술 기반 국가 발전을 선도한 과학기술의 모델을 케냐 그리고 카자흐스탄 등 개발도상국에 확산함으로써 글로벌 가치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창의적인 인재 양성과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 경제 발전의 새로운 엔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임기철입니다. 지스트의 지난 2025년은 첨단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혁신의 기틀을 확실히 다진 한 해였습니다. 무엇보다 AI 영재학교 예산을 확보하고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신설함으로써 미래 인재 양성의 토대를 쌓았으며 기초과학 3대 분야에서 IBS 연구단을 출범시켰습니다. 또한 출자 회사인 지스트 홀딩스가 75억 원 규모의 한국 모태펀드 출자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지스트 교수들을 11개 지자체 과학기술 특임대사로 임명함으로써 지스트의 연구 성과가 지역의 현장으로 확산하는 혁신 네트워크를 공고히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올해 지스트가 추진할 핵심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AI 단과대학 설립을 준비하겠습니다. 2027년 개교를 목표로 AI 단과대학을 준비하여 모빌리티, 자동차, 신재생 에너지 등 지역의 특화 산업 분야를 선도하겠습니다. 둘째, AI 영재학교 설립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지스트만의 전주기적 인재 양성 체계를 완성하고 대한민국 AI 교육의 표준을 제시하는 독보적인 이정표를 세우겠습니다. 셋째, 반도체 전문 인력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글로벌 기업인 ARM과의 협력을 통해 ARM 스쿨을 신설함으로써 남북권 반도체 벨트의 시너지를 창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AI 반도체 연구원 설립을 기획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연구 협력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글로벌 밸류업 10X 프로젝트를 통해 호라이즌 유럽 등 글로벌 대형 과제에 진입하고 탑티어 연구기관을 타깃으로 하여 우수 연구 인력을 적극 유치하고 공동 연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이어서 AI 대전환을 위한 지스트의 4대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반도체, 모빌리티 산업에 지스트의 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지역의 AI 전환을 견인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산업 AX, 교육 AX, 창업 AX, 인프라 AX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지역 발전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요약한다면 AI 영재부터 석박사까지 끊김없는 전주기 인재 양성 체계를 완성하고 확대 개편된 창업혁신진흥원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이들이 창출한 혁신 기술이 딥테크 창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강력한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스트는 지역산업의 체질을 바꾸고 지역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지역의 리빌딩을 앞장서 실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 이건호입니다. 디지스트는 2004년 대구광역시의 터를 잡은 이래 대한민국 4대 과학기술원의 일원으로서 지역의 고급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첨단 산업의 연구와 사업화를 촉진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디지스트가 거둔 지난해 주요 성과와 함께 2026년 세계적인 연구 중심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점 과제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디지스트는 한 개의 대학과 3개의 대학원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약 580여 명의 교직원과 1,800여 명의 학생들이 학업과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약 2,424억 원의 예산을 바탕으로 학생 1인당 약 1억 원에 달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비를 지원하며 최적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폭적인 지원은 다양한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디지스트는 2026학년도 수시 경쟁률 27.9대 1을 기록하며 6개 과학기술 특성화대학 중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중도 탈락률 역시 2.7%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학생들이 선호하고 만족하는 대학임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연구 역량은 이미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2026년 QS 세계대학 평가에서 디지스는 교수 1인당 논문 피인용수 부문에서 세계 4위, 국내 1위라는 준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디지스트 연구진의 학술적 영향력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올해 디지스트는 이러한 성과를 동력 삼아 4가지 핵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첫째, 산업 AX 혁신 허브를 구축하겠습니다. 대구 수성 알파시티를 중심으로 산학협력 R&D를 강화하고 피지컬 AI와 로봇 분야에서 지역 산업과 함께 호흡하는 실무형 연구를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대구시 5대 신산업의 기반이 될 첨단 센서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센서 파운드리인 DFAB을 차질 없이 구축하여 디지스트가 센서 연구의 전진 기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대경권 혁신 창업원을 신설하겠습니다. AI 기반의 딥텍 기업들이 디지스트에서 탄생하고 성장하여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창업도시의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넷째, 초등학생부터 재직자까지 아우르는 AI 전주기 교육 사다리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AI 단과대학 설립을 추진하여 대한민국을 이끌 핵심 인재를 직접 키워내겠습니다. 디지스는 이제 지역을 넘어 세계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마음껏 꿈꾸고 연구자들이 한계에 도전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남권 거점대학 유니스트 총장 박종래입니다. 저희는 지난해 지역산업의 AX 전환과 연구 생태계의 기반 강화를 목표로 크게 3가지에 주력했습니다. 첫째, 동남권 산업체의 AX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1년부터 운영해오던 노바투스 아카데미아에 이어 노바투스 AI 최고 경영자 과정, 노바투스 대학원을 새롭게 개설하였습니다. 산업체 인력 맞춤형으로 AI를 교육함으로써 총 222개 기업에서 480여 명의 재직자, 약 120여 명의 최고 경영자가 실전형 AI 인재로 거듭났습니다. 둘째, 유니스트 연구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지난해 저희는 세계 상위 1% 연구자 9명 선정으로 서울대에 이어 국내 2위, 논문의 인용도를 기준으로 하는 라이덴 랭킹에서 9년 연속 국내 1위라는 놀라운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구 경쟁력을 한 차원 더 높이기 위하여 연구기기 장비의 운용 및 유지 보수 인력과 연구관리 행정 인력을 훈련, 교육, 인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특히 연구관리 행정 인력의 체계적 양성에 대해서 과기부에서도 그 성과를 인정하여 부총리님 표창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 말씀드립니다. 셋째, 지역의 청년 창업 생태계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유니스트 기술 지주회사를 120억 원 규모의 모태펀드 운용사, 중기부의 딥테크 기반 팁스 운용사로 변모시킴으로써 연구 성과가 청년 창업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6년 올해는 동남권 산업체의 AX 가속화를 목표로 3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생애 전주기 AI 인재 양성 생태계 구축의 하나로 교수 150여 명, 학생 400여 명 규모의 AI 휴먼 융합대학을 빠르면 올 하반기에 신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수 50명, 학생 200명 증원이 요구됩니다. 이 모델을 대학 전체로 확대 적용하여 유니스트를 AI 대학으로 변모시킬 것입니다. 둘째, 제조산업 AX를 촉진 확산하겠습니다. HD 현대조선과의 MOU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후속 협력 방안이 계속 협의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SK, 한수원과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협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와도 전력반도체 혁신 거점 구축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의 청년 창업 플랫폼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카카오와 함께 테크4 임팩트 캠퍼스를 조성하고 교육, 창업, 인턴십, 정주로 이어지는 청년 창업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산업체 기관과의 협력관계가 모두 성사되면 유니스트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제조산업 AX를 이끄는 허브가 됩니다. 유니스트의 이런 경쟁력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성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AX 컨트롤 타워로서
국가산업 AX 연구원을 저희 유니스트에 설립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일부 업무 보고에 대한 토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답변은 간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의는 부총리께서 직접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진행하기에 앞서서 누리호 모형을 보니까 4차 발사 때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감동이 다시 한번 떠오릅니다. 혹시 발사 현장을 못 보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혹시 준비된 동영상 있으면 한번 우리 누리호 발사, 4차 발사 한번 보고 갈까요? 5, 4, 3, 2, 엔진 점화. 네. 순조롭게 발사 성공된 것 같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또 시행착오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발사 현장에서 항우현 원장님께서 발사 한 15분 전에 약간의 좀 문제가 있어서 좀 여러 가지 좀 고민하셨던 기억도 있고 굉장히 우리가 대형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실 우주 산업이 실패를 사실 용인하기가 굉장히 사실 대형 과제다 보니까 어렵고 그래서 더 완벽을 기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더 많은 스트레스도 받을 것 같고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이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각별하게 직원들 우리 연구원들 의욕 관리 그리고 여러 가지 좀 더 좋은 성과 낼 수 있도록 계속 치열업 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논의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 때 한 300여 개 기업이 이제 참여했다라고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 자리 빌어서 다시 한번 우주청, 항우현 그리고 관련 기업들 300개 참여하신 기업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우주청부터 얘기를 좀 시작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또 사람, 인력인 것 같은데, 최근에 좀 인력 이탈로 좀 떠들썩했습니다. 나사 출신 인력들이 다 해외로 다시 돌아가고, 인력 이탈로 인해서 좀 여러 뉴스 기사들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외부에서 영입한 임기제 공무원들, 전문가들은 이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영입을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2028년, 30년 정도면 이제 계약이 이제 만료가 예정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런 우수 인재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확보하고 관리하고 이분들이 계속해서 이런 어떤 성과들을 우리 우주청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연구할 수 있게 하는 환경 마련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우주항공청이 24년 5월 27일 날 개청을 했는데 개청 당시에 저희 직원 수는 110명이었습니다. 지금은 총 직원 296명 중에 290명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절반 정도가 이제 임기제 전문직 공무원이고 나머지 절반이 일반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기제라면은 4급 이상의 전문직 공무원은 3년 후에 재신임을 한번 받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5급 이하는 5년 이후에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초기 과정에 뽑은 임기제 공무원분들은 그래도 저희가 인사가 만사라는 그런 생각하에 아주 좋은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우려되는 부분은 3년, 5년 후에 그런 분들이 혹시나 나가게 되면은 구성원 사이에 변화가 많이 일어나서 부정적이지 않겠느냐 우려하는 부분도 있으시리라 봅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상당히 자기 맡은 역할을 지금 잘 수행하고 계시고 제 생각에는 재신임을 받는 데는 크게 문제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성원 중에 임무본부장 그리고 부문장 한 분 나사에서 오신 분이 계셨는데 그게 사정상 개인적인 사유로 이제 사직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성원을 보면은 외국에서 하기를 하고 거기에서 경험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또 많은 역할이 지금 기대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또 빈 자리만큼은 그런 외국에서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을 영입을 많이 할 계획입니다. 네,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인재를 영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네. 기존에 영입했던 말씀하신 대로 훌륭한 인재들을 우리 우주청 한국에서 잘 연구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하는 환경 마련이 중요한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대책을 세우신 부분이 있습니까? 네, 우주청의 위치가 지금 사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사천에 위치하다 보니 약간 그 직원들의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가족과 좀 떨어져 지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정주 여건 그리고 가족과 같이 있을 때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상황들을 지금 조금씩 확대해 나가고 있고 지금 현재는 가족과 떨어져서 지내는 그런 어떤 주말 부부 숫자가 어느 정도 되긴 하는데 조금씩 그 줄어가고 있는 추세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주 여건을 좀 더 저희가 확실히 제공을 해서 안정된 생활 하에서 우주청의 근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주청이 이제 신설 조직이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구성할 때 그 조직 체계가 이제 청장 산하에 이제 차장 그리고 우주항공 임무본부장 이렇게 크게 두 개로 이제 분류되어 있는데 이 차장 조직에는 기존에 이제 일반 공무원들 그리고 우주항공 임무본부장 쪽은 이제 외부 이제 전문가들 임기제 공무원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이 조직 간에 좀 갈등도 좀 있다라고 얘기가 좀 들려요. 그래서 이런 조직 체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이 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크게 차장실 산하에 이제 3개의 국이 있고 임무본부장 산하에 4개의 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7개 국이 있는 그런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직 공무원과 전문직 공무원의 두 조직으로 이제 나눠진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소통은 잘 되고 있느냐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두 조직 간의 소통은 아주 원활히 잘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임무본부장께서 떠나시긴 했지만 그 공석에서만큼은 저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 여기 지금 자리하고 계신 차장님도 계시고 그리고 저와 차장님 그리고 각 국장님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 우주항공청에도 이런 조직 문화를 관장하는 조직이 있죠. 조직 문화. 네. 좀 그런 조직 문화 조직을 좀 강화시켜서 네. 신설 조직으로서의 어떤 이 조직 문화 정립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황우현 그 원장님과 같이 이제 둘 중에 한 분이 대답을 좀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 차세대 발사체를 이제 메탄으로 이제 사용한다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스페이스 X 이제 이런 어떤 선진 기업과 이제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장기적인 어떤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좀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뭐 청장님이 말씀하셔야 될지 뭐 예, 저희가 메탄 엔진으로 차세대 발사체로 전환돼서 이제 2026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는데요. 선진 업체하고의 그 격차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사실은 충분한 예산과 많은 실험이 필요한데 다행인 것은 저희가 나로 누리호를 하면서 메탄 엔진은 아니고 캐로신 엔진이긴 하지만 엔진을 개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연소기의 연소 불안정성, 그다음 터보 펌프 이 두 가지를 전문가분들은 다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이 메탄 엔진의 이 터보 펌프와 연소기 이쪽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 실무진들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유사한 경험을 했고 주어진 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격차를 줄이는 데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누리호 때 부품이 37만 개가 들어갔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대부분 이제 수작업으로 하고 근데 이런 37만 개의 부품을 관리하는 어떤 이런 데이터 관리 체계가 좀 잘 갖춰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이것들을 좀 더 좀 자동화하고 AI로 전환하는 이런 작업들도 좀 필요한 거 아닌지 나는 궁금한데 좀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고 앞으로 좀 더 어떻게 좀 발전시켜 나갈지 좀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한영민 그 우주발사체 소장이 지금 배석하고 있는데 네네.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사용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영민입니다. 현재 우주발사체 관련된 부품들은 현재 체계종합기 업체와 그다음에 저희들이 관리를 현재 2분에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주 오는 관리나 이런 품질 관리 부분은 기존에 있던 품질 관리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항우연 내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IDMS라고 해서 전체적인 현재 체계 문서와 그다음에 체계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계속 설계, 그다음에 제작, 그다음에 시험, 평가 관련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 모든 부품들이 관리하는 IDM 시스템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게 발사체 기술 같은 경우는 외부로 제가 내놓기 힘든 오픈하기 힘든 자료들이기 때문에 어떤 클로즈 형태인데 그거에 있어도 그리고 제가 AI를 이용해서 어떻게 이용할지를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고 이미 저희는 AI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레이디 데이터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올해였는데도 제가 어떻게 AI를 이용해서 이 부분의 설계와 관리를 할 건지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보고서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발사체 발사 공백 2029년부터 32년에 정부 발사 계획 미정으로 누리호 상업성 확보가 어려워서 후속 발사 계획 신뢰성, 예측 가능성 제고 필요하다.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대통령께서도 의지를 보여주셔서 지난 부처 업무 보고 때 계속 이제 저희가 진행할 수 있게 좀 의견도 주시고 해서 지금 TF 꾸려서 좀 운영 중이다 말씀 주셨잖아요. 이 부분 좀 차질 없이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실제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하는 바가 이제 시장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90%라는 숫자를 우리가 맞춰 그 이상의 성공을 달성해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기존의 누리호를 7차 발사까지 성공할 때 86% 그리고 이제 사실 이 7차 이후에 8차, 9차 이제 성공률 100% 성공했을 때 이제 전체 지금까지 이제 90% 국민들께서는 잘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겠는데 기존에 이제 실패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합산을 해서 이게 90% 이상이 돼야 우리가 해외 수출을 할 수 있는 어떤 계기도 만들어지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5차, 6차, 7차, 8차, 9차 정도를 거의 성공을 100% 시켜야 되는데 이게 사실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 5번의 성공을 연속해서 시킨다는 것이 이러다 보면 우리 전반적으로 항우연 우주청의 이 스트레스 지수가 이게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청장님하고 원장님 좀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누리호 작년에 4차 발사 성공하였고요. 1차 발사 때 이제 실패를 하였습니다. 2차, 3차, 4차는 성공한 셈이라 4번 중에 이제 3번 성공이기 때문에 성공률을 보면 75%의 성공률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외국의 대표적인 발사체의 성공률은 95% 그 이상 그런 성공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리호가 세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성공률은 90% 이상은 돼야 됩니다. 10번 중에 9번 이상 성공을 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남아 있는데 올해 5차 발사, 6차, 7차 나머지 발사를 지속적으로 이제 성공해야 되는 그런 이제 부담은 안고 있지만 대부분 발사체의 실패 과정을 보면은 초기 단계에서 실패가 많이 일어납니다. 한번 성공이 되면은 그 후속 발사들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점검 그리고 계속 반복적인 작업 그리고 모든 어떤 실패 원인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후속 발사의 성공적인 확률은 갈수록 높아진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이제 1년에 한 번 이상 주어지게 되면은 매 발사마다 최선을 다해서 성공률을 높여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추가로 청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고요. 추가로 저희가 이 상업적 발사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률만큼 중요한 게 이 가격 경쟁력이 되겠습니다. 결국 두 가지죠. 가격 경쟁력과 성공률. 두 가지를 갖고 세계 시장에서 나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뭐 잘 아시다시피 많이 쏠수록 성공률 높아지고 가격 경쟁력도 좋아지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이런 물량들을 확보하는데 최소한의 수량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뮬레이션 한 바로는 국내에서는 연 한 이상적이긴 하지만 4번 정도 발사를 하게 됐을 때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가격 경쟁력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갈 때 쭉 떨어지는데 5, 6, 7, 8번 간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가격이 낮아지지는 않지만 1, 2, 3, 4까지는 굉장히 가파르게 가격이 줄어들 수 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RC하고 NRC에서 한 번 들어가는 비용과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재료비 이런 것들의 비율을 봤을 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한 4번 정도인데 그 전까지는 그 정부 수요나 공공 수요로 저희가 계속 발사를 하면서 성공률도 높이고 생태계도 유지하고 단가도 낮추는 노력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 의원이 우주항공청 출범 이후에 기존에 지금 황 의원이 단독으로 있을 때와 또 여러 가지 위상들이 좀 변화가 좀 있었던 것으로 좀 보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민간 기업에게 이제 기술 이전하면서 또 이제 황 의원의 또 역할에 대해서 이제 재정립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황 의원의 직원들 중에 좀 이러한 또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황 의원이 기획도 아니고 완전한 집행도 아닌 중간 상태에 어떤 좀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좀 피드백도 좀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황 의원이 기존의 항공 우주 산업 발전을 위한 어떤 기초 연구에 굉장히 좀 더 몰입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사실 우주청이 전체적인 어떤 기획 설계를 한다면 황 의원이 관련된 연구 개발을 준비해 주시고 민간 기업이 이것들을 또 기술 이전하거나 또 실행하는 관점에서 또 많은 역할을 좀 하고 그래서 이제는 좀 우주청, 황 의원 그리고 민간 기업 간의 그 역할 정립을 좀 잘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좀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 주실 내용 있으실까요? 예, 100% 동의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황 의원이 R&D 기관이기 때문에 미래 기술, 선도 기술로 가고 산업체가 참여해서 이것으로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을 때는 당연히 이제 정부 출연 연구소의 기술들은 원만하게 기술 이전이 돼야 되는데 지난번에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업에서 정부 출연 연구원과 산업체가 초기부터 같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원만한 효율적인 기술 이전하는 것들도 고려해보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네. 더 진행하기 전에 또 이제 온라인으로 영상 보시고 좀 피드백 주신 국민들 의견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 파이팅, 과학기술이 미래입니다. 더 큰 대한민국 도약을 기대합니다. 누리호 영상은 다시 봐도 감동입니다. 정말 편집해서 더 영상 많이 이렇게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아까 그 영상도 굉장히 좋았는데 저는 처음에 이제 그 발사해서 올라가는 영상도 뭐 그런 어떤 장면도 좋았지만은 그 발사되기 그 전에 그 긴장감, 그 긴장감을 이게 국민들께 어떻게 좀 전달할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화면으로 봤을 때랑 현장에서 봤을 때랑 느낌이 다를 것 같아서 다음번 발사 때는 그 부분도 우리가 잘 고민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우주항공청은 세금이 안 아깝다. 그동안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우주항공의 예산이 너무 짰어요. 우주 패권에서 밀리지 않도록 이제라도 올려야 합니다. 응원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이 의견 주신 분께 한번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저도 이제 우주청 그리고 항우연 방문하면서 느낀 것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가 지금의 성과를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좋은 성과 좀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차세대 발사체 앞으로 이제 좀 뭐 연구개발 진행할 부분 그리고 이제 우리 목표 중에 하나가 달 탐사 후속 사업이 이제 예정돼 있는데 이런 것들 우리가 성공적으로 잘 진행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기술적 로드맵도 잘 만들고 장기적인 로드맵이 우리가 좀 잘 세팅이 돼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그리고 좀 우리가 이제 실패하기가 어려운 대형 과제다 보니까 리스크 관리 체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 각별하게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면 천문연구원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도 국가우주 거버넌스 개편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조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천문연 관련해서 제가 또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천문학 특성과 맞지 않은 평가 방식에 좀 문제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천문학 연구가 이제 10년, 20년 단위 이제 프로젝트로 지금 진행이 돼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단기 성과 중심의 과제들이 만들어지고 단기 성과를 좀 지향하는 이런 좀 모습이 좀 보여지는 것 같다. 그리고 천문연이 어떻게 보면 항우연은 뭐 죄송한 얘기지만 뭐 가급적 실패를 이제 취소해야 되는 이제 연구 개발을 해야 되고 천문연은 좀 더 이렇게 실패를 좀 하더라도 조금 더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에 도전할 수 있는 연구가 많아야 되지 않을까. 사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던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부총리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평가 뭐 우리 이제 과학계 평가는 이제 주로 뭐 어떤 그 연구기관의 개별 특성을 이제 고려한다기보다는 뭐 전체적인 틀에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뭐 했던 이제 NST 같은 경우에는 뭐 거기 여러 이 연구기관이 많이 있다 보니까는 주로 이제 그 기술적인 부분 그런데 중심으로 갖다 과학보다는 이제 기술 위주의 이제 그 평가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처럼 이제 그 기초과학 부분에 장기적인 어떤 뭐 연구가 필요한 이 분야에서는 상당히 좀 이 평가 너무 단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도 이제 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세계적인 그 연구 성과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단기적인 연구보다는 적어도 한 10년 단위 그런 연구 과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이제 지금 이 여러 가지 작은 연구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을 갖다 같이 좀 좀 정리를 하고 같이 이제 물론 뭐 강제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 같이 이제 이 소통을 통해 가지고 좀 더 큰 과제, 큰 성과를 위해 가지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주청에서도 천문연과 관련 있게 같이 일을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래서 좀 이 부분을
좀 천문연의 어떤 이 연구 프로젝트를 좀 장기 과제화 시키고 좀 더 도전적인 목표로 설정하는 이런 좀 우리 과제 셋업을 저희 부처랑 또 우주청, 그러니까 우리 우주청이랑 천문연구원이랑 같이 좀 할 수 있는 좀 자리를 좀 청장님이 마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있습니다. 이 우주청 직원 수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90명, 300명 정도 규모이고 항우연이 한 1000명 규모입니다. 네. 그리고 천문연이 한 300명 규모이고 다 합치면 이제 1600명 규모인데 R&D를 맡고 있는 항우연, 천문연 1300명 규모, 그리고 우리가 그 우주청이 정책 수립, 그리고 산업 육성, 그리고 국제 협력, 인력 양성 이런 쪽으로 기획을 지금 담당하고 있고, 그래서 역할 분담이 잘 분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기관이 한 팀이 돼가지고 뭔가 앞으로 10년, 20년 목표를 세가지고 잘 나아가면은 현재 우리나라가 또 우주항공의 지금 7대 강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 10년, 20년 후에는 5대 강국으로 진입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팀 셋업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우리의 어떤 역할 재조정 이런 부분에서 항우연도 사실은 연구 중심으로 조금 역할을 좀 더 재조정하시고 네. 천문연이 정말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에 도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연구 환경 변화 그런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역할 재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세계 기관과 저희 부처가 좀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그걸 기반으로 우리가 대한민국 우주산업 그 국가 전략을 발표한다든지 그런 시간을 좀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우리 과기원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우리 과기원, 그리고 우리 총장님들 말씀하시는데 다들 본인 대학들이 다 최고라고 이제 하셔서, 네, 다들 잘 하고 계시지만, 제가 봤을 때 우리 과기원도 사실 과기원이 이제 지역별로 잘 안배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지역의 어떤 그런 관련된 어떤 연계된 어떤 대학들과의 연계, 그리고 연구소들과의 연계, 이런 측면에서 지역의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교두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 대통령님께서 신년사 때 그 창업 강국에 대한 어떤 언급도 있으셨고, 그래서 이제 4대 가기원 중심으로 4대 가기원, 연구특구, 그리고 출연연, 관련된 그 기업들 중심으로 창업이 그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 가기원에서 이런 부분들 각별하게 좀 지원이 돼야 될 거고요. 지금 현재 카이스트에만 창업원이 있고 나머지는 창업원 이런 지원 기구가 아직은 없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대전뿐만 아니라 그 광주, 대구, 울산 이 지역에서도 이런 어떤 창업 활성화를 위한 어떤 지원 이런 기구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을 좀 정부에서 좀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4대 가기원하고 긴밀하게 좀 상의를 앞으로 드릴 것 같고요. 네. 카이스트부터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그리고 저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소식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4대 가기원의 지난해 수시 지원자가 대폭 늘었지 않습니까? 이광현 총장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정부에서 과학기술에 적극 투자한다는 시그널을 보내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예. 유니스트 총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학생들이 입시 전략을 짤 때 이제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하게 되어 있는데 4대 과기원은 그 제한을 개수의 제한을 받지 않다 보니까 중복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유도가 높은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그 정부에서 계속 시그널을 주기를 AI 중심, 그다음에 4대 과기원 중심 거점으로 이렇게 지역 발전을 시키겠다 하는 메시지를 계속 주시니까 네. 인재들이 아무래도 그런 그 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정부 칭찬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같이 뭐, 과기원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셨고, 정부에서도 과학기술 육성에 대한 뭐 강한 의지를 지금 가지고 있고, 저는 이제 실질적인 원인이, 우리 반도체 기업의 그 활성화로 인해서, 반도체 기업에 입사한 친구들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연봉과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서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기원이 이런 우리 기업과의 어떤 협업을 더 강화시키고 기업에 더 좋은 인재들을 우리가 보낼 수 있게 그리고 한국에서도 우리 많은 기업들의 우리 학생들이 가서 좋은 기여를 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고 그들이 또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이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과기정통부에서 굉장히 좀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실제 우리 학생들이 뭐 대학원 그리고 포스닥 또 기업으로 갈지 연구기관으로 갈지 학교에 남아 있을지 이 전주기에 걸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 우리 4대 과기원과 긴밀하게 좀 계속해서 논의를 드릴 거고요. 이런 노력 가운데 좀 다소 좀 아쉬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우리 QS 그 대학 평가를 보면은 그러니까 대구 과학기술원이 이제 좀 어떤 일부 특정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은 우리 카이스트가 QS 평가 한 50위 정도 순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좀 순위가 좀 과거에 비해서 좀 떨어지고 있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과학기술 중점 대학인데, 적어도 우리가 한 20위권 안에 좀, 그리고 카이스트는 한 10위권 안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좀, 총평을 한번,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이광현 총장님 의견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너무 부끄러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카이스트는 뭐 세계 10위권 정도는 돼야 되는데 거기에서 부족한 게 저희들이 그동안 우리가 연구가 좀 남이 다른 나라가 하는 거 따라가는 방향으로 연구를 많이 해왔다는 것이 큰 우리의 단점이고요. 또 국제적인 이건 약간 핑계가 될 수도 있지만은 국제적인 평가를 하면은 그 외국인 비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 문화상 외국인 교수, 외국인 학생 숫자를 다른 나라에 있는 학교보다 높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불리한 게 있고요. 그 단적인 예로 영어를 쓰용하는 홍콩하고 싱가포르 대학들은 우리보다 훨씬 높아요. 그 대학들이 객관적으로 연구 실적이나 교육 내용에서 보면 우리보다 높다고 보기 어려운데 랭킹에서 높게 나오는 게 이제 외국인 국제화 지수에서 높거든요.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핑계댈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가 좀 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새로운 분야 개척도 중요한데, 좀 카이스트 전반적으로 좀 살펴봤더니, 우리가 카이스트에도 연구, 교육, 뭐 정책, 또 산업 대응, 산업체 대응, 뭐 이런 여러 대응을 동시다발적으로 과도하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집중을 하는데 좀 한계가 있었던 건 아닌가 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4대 과기원을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유니스트는 산업 AX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 광주는 에너지, 모빌리티 이런 쪽 분야를 굉장히 강조시키고 대구는 바이오 로봇 쪽 이쪽을 우리가 강화시켜서 모든 거를 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좀 집중해서 좀 분산시켜서 잘할 수 있는 분야에 굉장히 투자를 좀 우리가 몰빵해서 아니면은 각각의 대학별로 중복되는 영역들은 일부는 잘할 수 있는 대학으로 좀 더 밀어준다든지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칼텍을 보면은 미국의 칼텍이 카이스트보다도 좀 작은 규모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도 굉장히 좀 이런 집중 연구를 통해서 굉장히 세계적인 수준의 지금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제는 논의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번 그 4대 가기원에서 전부 이제 AI 단과대학을 이제 설치하겠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 AI 단과대학을 지방 예를 들어서 울산, 광주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카이스트에서는 이제 사실 좀 연구 중심의 AI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약간 가기원도 있지만은 또 지역 중점 대학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와의 또 가기원과 이 중점 대학과의 역할도 좀 명확하게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과기원에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부는 중점 대학으로 역할을 좀 분산시키기도 하고 또 가기원은 가기원 나라의 독자적인 어떤 집중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측면에서 AI 단과 대학도 좀 어떻게 특성화 시킬 수 있을지를 잘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그 광주가기원 넘어가 보면 저는 이제 광주가기원 지스트가 좀 상대적으로 그 카이스트 대비 좀 작지만은 연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대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AI, 광기술, 에너지 그리고 이런 분야에서 좀 성과도 좀 잘 만들고 있고 사실 이 지역 AX 관점에서 에너지 모빌리티 기업들하고 이제 이런 협업도 굉장히 강화시켜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그 과학관하고도 좀 얘기가 있었는데 광주의 과학관에서 그 지스트 교수님들의 지원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스트가 지역에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좀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시간 좀 압박을 좀 받고 있어서 좀 제가 질문을 더 드리고 싶은데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구 그 경북과학기술원도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은 융합 실험형 과학기술원이라는 차별성이 좀 있는 것 같고 제가 좀 듣기로는 조사해 보니까 연구 주제 설정 자유도는 가기원 중 최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좀 굉장히 좀 어떤 이런 유연한 어떤 연구를 할 수 있는 그 환경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디지스트가 뇌과학을 굉장히 좀 대표적으로 잘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뇌과학 중심으로 AI, 로봇, 바이오 분야 이렇게 확장해서 디지스트만의 강점을 잘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니스트는 산업 연계력은 과기원 중에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울산 지역 특성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정유, 석유화, 자동차, 조선 이런 연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어서 이런 그 산업 연계력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많은 어떤 성과를 내고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유니스트의 연구는 랩에서 끝나지 않고 공장까지 간다. 네, 이런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니스트도 수소, 배터리, 에너지 시스템, 탄소 저감 이 분야에서도 독보적인 연구를 좀 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상대적인 좀 또 우려감도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산업 중심의 어떤 연구를 하다 보니까 또 기초 연구, 수학이나 이론 물리나 이런 순수 과학 쪽은 좀 다소 이제 좀 부족할 수도 있는 거 아닌 것인가 라는 의견도 있는데 좀 적절한 균형감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잘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저도 참여했었는데 유니스트하고 HD 현대 협업하고 그때 총장님이 말씀 주셨는데 결국에 산업체의 데이터가 우리 과기원의 어떤 이 연구할 수 있는 그 데이터 파이프라인 체계가 잘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부장님께서 그 정말 귀중한 시간 쪼개서 그 MOU 체결식에 참석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 체결식 이후에 조선 전 공정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단계별로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선별을 하고 가공해야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세트가 되겠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것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떤 게 좋겠느냐, 뭐 계약학과가 좋겠느냐, 특성화 대학원이 좋겠느냐, 지식자 교육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들을 후속적으로 지금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생중계 의견 중에서요, 부총리님이 과기원 학위 수여식에 오셔서 응원해 주시면 졸업생들의 긍지가 높아지고 사회 발전을 이끌 주역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제가 올해 학위 수여식 때는 4군데 다 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꼭 한두 군데는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에 대한 응원이네요. 네, 요건. 네? 이거 너무 내가 민망해서 제가 못 읽겠습니다. 아무튼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네, 한 말씀. 지금 질문을 여러 개 준비했었는데 시간 관계상 못하고 하나만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AI가 지금 세상을 뒤엎는 건 맞는데, 뒤엎고 있고 지금 세상을 완전히 바꾸고 있는데, 지금 4대 과기원 모두 지금 AI 단거대를 세우는 것도 있는데, 하나 특이한 점은 지스트 광주 임기철 총장님한테 질문 드리는데요. 그 두 번째 페이지 보면 26년도 추진 과제 이렇게 보면 AI 영재 학교 추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AI 단과대를 넘어서서 하신 그거보다 더 전 단계로 AI 영재 학교를 추진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아시다시피 데이비스 하사비스나 우리 얀 루큰,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 이런 분들이 AI 배우기 전에 수학이나 기초과학을 먼저 공부해라라고 굉장히 강조 많이 하거든요. 근데 도대체 AI 영재는 기존에 우리가 영재라 그러면 특별하게 지능이 굉장히 높거나 과학 쪽이나 이런 쪽이 재능이 굉장히 뛰어난 친구들을 말해서 굉장히 적은 수의 영재를 뽑아서 교육하는 걸 알고 있는데, AI 영재는 어떤 재능을 가진 친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매우 난해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도 지금 고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과연 AI 영재하고 영재학교와 과학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차별적으로 교육을 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부총리께서 과기원의 입시 이제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저는 이 중에 하나가 새로운 시대는 AI가 이끄는 새로운 문명이구나. 새로운 문명을 습득하고 또 거기에 적응하려면은 과학고를 가야 되겠다, 또는 과학기술원을 가야 되겠다, 이러한 여망들이 있는 듯 싶습니다. 그래서 AI 영재학교는 저는 수학, 과학 위주의 과목보다는 새로운 문명을 여는 이런 세대가 배워야 할 인문학적인 소양도 있어야 하겠고, 그래서 인문사회과학과 이 자연과학, 수학과학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커리큘럼을 형성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예. 과기원 총장님들께서 많은 부분 챙겨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본질적으로 좀 더 챙겨봐야 될 부분이 학생들에 대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봐주시고 계십니다만, 연구실 안전 문제라든지, 아마 최근에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카이스트 클리닉, 거기 아마 소화기 내과 의료진이 지금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이제 보면은 클리닉이라든지 메디컬 센터가 최근에 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학생들에 대한 처우 부분도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것으로 1부의 정책 토론을 마치고 이제 업무보고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 정창림 원장님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립전파연구원장 정창림입니다. 저희 국립전파연구원은 주파수 간섭 분석 등을 통해서 전파 자원을 발굴하고 ICT 분야의 기술 기준을 마련하고 적합성 평가 제도를 운영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5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저궤도 위성통신 도입 등을 위한 기술 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또 전자파 위협에 대비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들이 신청한 생활 제품에 대해서 전자파를 측정 공개하고 또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에 대한 EMP 취약점 분석 평가 및 컨설팅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와의 적합성 평가 상호 인정협정을 지난 5월에 시행하였고 전파방송통신 관련 민원과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의 고도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AI 기반 주파수 간섭 분석 기술 개발을 시작하는 등 AI를 활용한 전파 연구의 초석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26년도 추진 과제입니다. 먼저 공공안전과 신산업 지원을 위한 기술 기준 마련과 주파수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조류 탐지 레이더 등 국민 안전을 위한 레이더 관련 기술 기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예정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시 기존 기술 방식 이상도 가능하도록 이동통신 기술 기준을 개정하고 우리나라 위성주파수 확보를 위해서 국제 등록 및 국가 간 위성망 조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전자파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증가하고 있는 ICT 융복합 시설에 대해서 전자파 안전관리 실증을 하고 가이드라인을 개선하여 보급하겠습니다. EMP 취약점 분석 평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국민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상하반기에 각각 생활제품 전자파를 측정 공개하는 등 대국민 소통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적합성 평가 관련 규제 합리화와 국제 협력에 힘쓰겠습니다. 전파 환경 유해도가 낮은 기자재 중심으로 스스로 시험하여 공개하는 자기적합 확인 대상 기자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EU, 베트남과 기존 적합성 평가 상호 인정 협정의 체결 분야를 확대 추진해서 국내 기업의 수출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AI에 기반하여 전파 연구 업무를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AI를 활용한 기지국 전자파 강도 예측 기술 개발을 금년 중에 완료해서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또 AI를 활용한 주파수 간섭 분석, 또 맞춤형 전자파 적합성 정보 제공 등을 위한 시스템 개발도 적극 추진해서 실질적인 업무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파방송 통신 시스템 고도화를 금년 내에 완료하고 테스트 및 검증을 거쳐서 내년 1월부터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중앙전파관리소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전파감시, 무선국 허가검사, 통신사업자 관리감독, 전파통신 인프라 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서울 본소와 전국 10개 지소, 2,000의 위성감시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5년 성과입니다. 민관군 합동 GPS 전파 혼신 대응 훈련과 태백 지역 산불 대비 비상통신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에이펙 정상회의, 누리호 발사 때 전파 보호 활동을 통해 행사가 무사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해 문자 사업자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중요 통신국사, IBC, 이통사 기지국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고 예방에 집중하였습니다. 26년 추진과제입니다. 신기술 기반 새로운 유형의 전파 혼신에 대비하겠습니다. 저궤도 위성이 정지 위성에 간섭을 주는지 조사할 수 있는 저궤도 위성 전용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파 차단 장치의 야외 시험장 추가 지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미래 교통수단인 UAM 사업지역에 대한 전파 환경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불법 스팸, 피싱 등 통신 이용 범죄 예방을 위해 사업자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문자 사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개정 전기통신 사업법령에 따라 기존 사업자에 대한 재등록과 전수점검을 시행하고 알뜰폰 부정개통 방지를 위해서 가입자 본인 확인 절차 준수 여부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불법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속히 중지할 수 있도록 실시간 번호 정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찰청, 금감원, 통신사와 긴밀히 협업하겠습니다.
전파통신 인프라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중요 통신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에 전기, 소방 등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무선국의 안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전파관리 업무에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겠습니다.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불법 방송통신 기자재를 AI로 자동 조사하는 미인증 기자재 모니터링 시스템과 전국적으로 수집되는 전파 신호를 AI로 분석하여 이상 징후를 예측할 수 있는 AI 기반 전파 측정 종합관리 플랫폼입니다. 현안으로는 송파 ICT 보안 클러스터 개발 사업의 1단계로 중관소 신청사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파 통신 인프라의 안전관리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전국 현장에서 기업 국민과 함께하는 중관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부원장과 기조실장을 맡고 있는 고창효입니다. 먼저 저희 기획과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번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못한 전해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 현황 부분입니다. 우리 진흥원은 나주 본사와 9개 지방본부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원은 5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전국의 220만 무선국의 전파 분율 관리를 주로 하고 있고 ICT 기밀관리, 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 ICT 분야 국가기술 자격에 대한 검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 전자파 불안 해소를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포함한 전자파 민감 지역을 중심으로 전자파 신호등을 총 60곳에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ASTX 기반 핵심 인프라인 5G 특화망을 104개 도입 운영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생활 밀착형 통신 품질 개선과 관련해서 승강기 내부에 전파를 유기할 수 있는 시범 실증을 통해서 승강기 내 통신 품질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경북 경남 지역에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지역의 기준과 마을 방송에 대해서 무상 점검과 신속한 무선국 검사를 통해서 통신시설 복구를 최대한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대상으로 지역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나주시와 협업해서 몰래카메라 탐지 사업을 통해서 지역 사회 문제 해결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6년 주요 추진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센터 전자파 측정입니다. AI 기반 시설인 데이터 센터에 대한 국민의 전자파 불안감이 증가함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의 도입 설계 단계부터 구축 운영 시까지 전자파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전자파 안전관리 검증 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자파 정보 공개 플랫폼 운영과 주민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서 객관적 정보에 기반한 이해 소통 노력도 확대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AI 기반 차세대 특화망 융합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부분입니다. 토지 건물 단위를 넘어 산업단지 규모로 넓은 지역을 안정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AI 기반의 특화망 기술을 실증하겠습니다. 특화망 수요 증가에 대비해서 추가 주파수 대역을 발굴하고 주파수 공동 사용 방안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디지털 인프라 자원 순환 부분입니다. 노후 통신장비 교체 시가 도래함에 따라서 앞으로 디지털 인프라 폐장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관련 부처, 통신사, 환경공단, 재활용사 등과 함께 민관 협력체를 구성해서 관련 시태 조사부터 해서 디지털 인프라 자원순환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는 위성 주파수 관리 기반 구축 부분입니다. 지난해 구축한 위성망 이용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국제 위성 등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위성 사업자의 위성망 국제 등록 절차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위성 등록에 관한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이상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간합동조사단 참여 분석위원들이 부처님께서 보내주신 피자를 맛있게 잘 먹었다면서 감사함을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격려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원의 현황과 2026년도 핵심 추진 과제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원 809명에 현재 751명의 임직원이 디지털 위협 대응과
정보보호 산업 진흥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예산은 3,552억 원입니다. 지난 2025년도에는 엑스레이 차단 시스템 등을 통한 정밀 탐지로 스미싱을 72% 감소시키는 등 3대 디지털 문제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민간 합동조사단 참여로 대규모 침해 사고에 대응하였으며 각종 보안 인증 및 기반 시설 보안성 강화 등 예방 활동을 통해 국민 생활에 밀접한 디지털 서비스를 보호하였습니다. 산업 분야에서는 세계 최초로 AI 보안 해킹 대회를 개최하여 AI 보안 생태계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6년에는 안전한 AI 기본사회 지원과 정보보호 체질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침해사고 전 과정에 AI 기술을 적용해 대응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AI 기반 보이스피싱 공동 대응 플랫폼을 구축하여 민생 위협 해소에 앞장서겠습니다. 둘째, 정보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 지원 조직을 16개소로 확대하고 AI 보안 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셋째,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적극 대응함과 동시에 의료, 교육 등 데이터 전송 요구권 적용 분야를 넓혀 안전한 데이터 활용도 돕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님 관심사항과 국회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필요성에 공감하셨던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을 상반기 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국회 지적이 있었던 ISMS 인증제도는 인증기준, 현장 중심 점검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실효성 있게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26년도에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디지털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 황종성입니다. 저희 원은 그 R&D를 하는 기관이나 산업을 육성하는 기관과는 틀리게 정보기술과 AI를 국가사회 전반에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1987년 설립이 돼서 국가기관 전산망, 초고속 정보통신망, 전자정부, 빅데이터 등을 지원했고 지금은 이제 AI, 국가사회 전반에서 AI를 활용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 정원은 700여 명이고 금년 예산은 한 8천억 정도 되는데 과기정통부 예산이 이 중 3,100억 원이 됩니다. 작년도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에 있어서는 AI 기본법과 디지털 포용법 제정을 지원했고 또 1년 내내 하위 법령 제정을 지원했습니다. 이런 저희들의 활동은 2016년부터 그 AI 사회를 대비해서 법제도 연구를 했고 전문가 포럼을 운영해서 그런 연구 성과들이 법제도 제정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법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활용 쪽에서는 민생 현안 해결을 지원했고요. 기술 기반에서는 사스 개발 등 클라우드 전환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측면에서는 독자 AI 정예팀이 학습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했고 또 공공누리 데이터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을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동안 안 됐던 것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용과 관련해서는 AI 디지털 포용 교육을 실시하여 해왔고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 검증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입니다. 금년도에는 주로 6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국가 AI 싱크탱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AI 기본법 조기 정착 그리고 고영향 AI 판단 기준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AI 일상화랑 민생 현안 지원을 위해서 공공기관 AX를 지원하고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AI 기술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클라우드 양자, AI 네트워크 등 새로운 미래 기술을 위한 실증 및 상용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세계 최고 AI 정부 구현을 위해서 30대 핵심 과제를 지원함과 아울러서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현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데이터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 AI 데이터 소재를 한꺼번에 제공하는 원인도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I 문해력 제고를 위해서 AI 디지털 배움터를 작년에 37개소를 금년에 69개소로 확대함과 아울러서 우체국 그리고 과학관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AX를 지원하는 것을 금년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았습니다. 금년에 AI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입니다. 저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진흥법에 근거해서 2009년 8월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충북 진천에 본원을 두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작년에 정규 예산 대비 약 4배가 증액된 3조 1천억 정도 규모이고 500여 명의 직원이 원팀이 돼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과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성과를 보면 AI G3 도약을 위한 기초 체력을 다진 한 해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를 통해서 첨단 GPU 13,000장을 확보하였고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대표 정예 5개 팀을 작년 8월에 선정한 이후에 GPU, 데이터, 인재를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사업에 대해서는 산업계, 언론계, 학계 등 모든 분야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국산 AI 반도체 전주기 지원을 통해서 2개의 국내 기업이 유니콘에 등극하는 등 약간 침체되었던 국내 AI 시장에 활력이 생겨나고 있는 한 해였다고 평가합니다. 경영 측면에서는 2년 연속 우수인 A등급을 달성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6년도에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AI 인프라 확충과 활용, 피지컬 AI 육성, AX 대전환 등 6대 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AI 인프라 확충과 활용입니다. 기업 수요가 절실한 첨단 AI 반도체 15,000장 이상을 신속히 확보하고 국가 AI 컴퓨팅 센터는 3월에 실시 협약, 6월에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5년도 추경으로 확보된 첨단 AI 반도체 활용 지원 사업도 2월부터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AI 반도체 지원 체계 고도화입니다. 국산 AI 반도체 설계부터 제작, 검증까지 전주기 지원을 강화하고 KAI 모델 기반의 국산 NPU 조기 상용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작년에 출범한 K-펄프 기반의 실증과 고도화도 1월부터 본격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KI 모델 개발과 피지컬 AI 육성입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KAI 모델은 최종 2개를 선정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총력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올해부터 시작하는 전북과 경남의 대규모 피지컬 AI 관련 R&D 사업을 추진해서 피지컬 AI 기반의 한국형 AI 공장 모델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산업과 공공 분야의 AX 대전환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특화 모델의 개발과 실증을 3월부터 시작하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AI 민생 10대 프로젝트는 2월 공고를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 개발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로는 AX 대형 프로젝트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광주와 대구 지역 대상으로 AX 혁신 거점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지역 핵심 산업과 연계한 특화 프로젝트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충남, 강원, 제주 등 권역별 대형 AX 프로젝트를 발굴 기획해서 지역 주도의 디지털 성장을 견인하겠습니다. 여섯째로는 AI G3 글로벌 이니셔티브 확보입니다.
글로벌 인재와 비즈니스가 직결하는 아태 지역의 AI 허브를 조성하고 한 UAE 공동선의 후속 조치인 협력 워킹그룹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4월부터는 현재 운영 중에 있는 해외 IT 지원센터의 기능을 개선한 글로벌 AI 이노베이션 센터 구축과 운영을 본격 추진해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탄탄히 다지겠습니다. 아울러서 정보보호 체계의 확립과 관리 강화입니다. 기술, 물리, 조직을 아우르는 3중 통합 보안 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습니다. 보안 관리 규정에 대한 이행 점검과 정비를 신속히 완료하고 실전 같은 모의 훈련을 연이에 확대해서 어떠한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보안 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외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철저히 개선하겠습니다. 24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AI 기반 심리케어 중복과제 지원권은 25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하고 종료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 AI 바우처 사업 부정수급 등 관리 미흡이 지적된 건은 부당업체 제재 조치를 추진 중이고 부정행위 검증을 한층 강화해서 재발을 확실히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년에는 이상 보고드린 계획과 아울러서 27년 이후를 준비하는 것도 과기정통부와 협의해서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 양재수입니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국내 데이터 산업 성장과 지원을 위해 93년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올해 대한민국 AI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 산업 생태계 조성을 핵심 미션으로 주요 임무로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 개방 공유를 통한 AI 데이터 확보와 데이터 유통 활용을 통한 AI 데이터 시장 활성화, 그리고 데이터 가치 품질 표준 계약 등 AI 데이터 제도 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세부 내용과 26년 중점 추진 과제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데이터 안심구역 활성화입니다. 올해 주요 거점별 데이터 안심구역 운영과 규제 특례 제도 연계를 통해서 민감하고 원본 데이터를 적극 개방해 나가고자 하며 양질의 미개방 데이터를 현재 250여 종에서 310종까지 확대 늘리고 규제 특례 등 안심구역 활용 사례를 10배 이상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데이터 바우처 지원입니다. 올해 중소 소상공인 중심으로 민간 데이터 지원과 전 산업 데이터 활용 확산을 위해서 작년에는 10대 1이라는 경쟁 속에 460여 건 지원했지만 금년에는 데이터 공유 조건부 지원을 새롭게 신설하고 사회 문제 해결용 데이터 지원도 2배 이상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기업 데이터 기반 조성입니다. 올해 기존 마이데이터 지원을 기업 데이터 활용 지원으로 전환 개편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데이터 유통 거래 제도 지원입니다. 양질의 데이터가 많을수록 똑똑해지는 AI 데이터가 되도록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데이터 가치, 품질, 표준 거래 등 타 전문기관들과 적극 협업하여서 새롭게 데이터 자산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최대한 유통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뒷받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문제 해결 은행 지원입니다. 올해 산업 지역별 산재된 다양한 AI 데이터 활용 사례를 전년 대비 70% 이상 추가 확보하는 등 국민과 기업들이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홍진배입니다. IITP는 AI, ICT 분야의 국가 기술 주권 확보와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연구개발 인재 양성 전문 기관입니다. 26년 예산은 약 1조 9천억 원 정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성과를 살펴보면 우리 AI 역량이
기반을 만드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기술 개발 관련해서는 2020년 스타트업 초기부터 밀착 지원해온 리벨리온, 퓨리오사, 디벡스 등 AI 반도체 기업들이 작년에 유니콘으로 성장하였고 투자 유치에 성공하면서 글로벌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또한 AI 소프트웨어 교육을 확대해서 대학의 AI 경쟁력을 높이고 창업과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면서 우리 스타트업 생태계의 기초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주 에이펙에서도 AI 통역 등 우리 기술을 선보였고 지역사회를 위해 우리원 영리 매점을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해서 25개 사회적 기업의 공공판로를 열어주는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에는 AI 7대 핵심 주권 기술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의 두뇌와 심장인 AI 모델과 AI 반도체와 관련해서 경량 저전력 전문 특화형 에이전틱 AI와 차세대 AGI에 대한 준비를 하고 국산 MPU의 성능 확장과 핌 등 차세대 반도체 개발 등을 통해 제2의 반도체 신화를 이어가겠습니다. 또한 올해 CES에서 주목을 받은 피지컬 AI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현실세계 모델, 그리고 온디바이스 칩 등 전주기 R&D와 양자 플래그십 프로젝트로 글로벌 기술 경쟁력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AI 서비스를 연결하고 보호하는 6G 등 차세대 네트워크와 사이버 보안 기술 개발 강화와 제조, 의료, 국방 등 우리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이 내재화되도록 AX 확산을 위한 R&D를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AI 대전환을 이루어내는 핵심은 인재입니다. 먼저 최고 수준 인재, 리더 연구자 육성을 위해서 AI 스타 펠로우십 확대, ITRC 강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AX를 잘할 수 있는 인재를 적시에 길러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AX 대학원 10개를 신설하고 AI 대학원, 융합보안 대학원도 확충하겠습니다. 그리고 AI 실전 인재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소프트웨어 중심대를 AI 중심대로 개편해 나가고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 등의 지역 거점을 확대해서 지역, 전공에 상관없이 누구나 AI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를 놓겠습니다. 조직 내부적으로는 전사적인 AI 활용을 강화하고 성과 중심 R&D를 위해서 기획 단계부터 수요자와 투자자를 참여시키고 유관기관과 실증 연계를 통해서 R&D가 사업화로 이어지는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아울러 알기 쉬운 AI 소통과 능동적 정보 보안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AI G3 도약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앞장서서 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2부 업무보고에 대한 토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부와 마찬가지로 부총리께서 직접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꼭 시간을 지켜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우리 기관장님들 작전 짜고 이렇게 발표 시간을 길게 끌으신 건 아니신지 그래서 지금 10분 안에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응답을 이렇게 드리기보다는 좀 당부사항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국립전파연구원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하여튼 전파연구원이 이제 산업기술 속도가 굉장히 좀 빨리 변화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 계시죠? 죄송한데. 네. 전파 규제 인증 기준 체계가 과거 패러다임에서 크게 변화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빠르게 좀 변화시켜야 될 것 같고, 이런 기업들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기술은 이미 상용화 직전인데 전파 기준이 없거나 좀 대응이 좀 늦어서 좀 멈추는 경우도 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고민을 해주시고, 기존에 이제 금지에서 허용 기준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허용에서 좀 관리할 수 있는 기준으로 좀 우리가 전환할 수 있는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전파를 지키는 기관이 아니라 전파를 우리 전략자산으로 잘 설계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좀 발돋움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전파관리소는
뭐 이것도 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좀 시간상 저궤도 위성이 그 9,600여 기 정도 운영되는데 전파 환경이 복잡해지고 이제 전파 혼신도 초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혼신 우려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좀 방안 좀 고민해 주시고 이미 고민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구축하는 저궤도 위성 감시 시스템이 저궤도 위성이 지금 기존에 있던 정지궤도 위성의 간섭을 초래하는지를 저희가 지켜보기 위해서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잘 신경 써주시고 중앙전파관리소가 이제 전파 질서 유지 기관에서 이제 미래 전파 환경의 뭐 현장 관리자로 실험 파트너로서 역할을 좀 전환해 주시기 바라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제가 이 보고서를 보니까 그리고 또 제가 별도로 좀 찾아봤는데 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사업 범위가 좀 과도하게 넓은 건 아닌가. 오히려 이제 AI, 위성, 미디어 쪽으로 좀 포커싱해갖고 과제를 좀 집중하는 것이 어떨까 좀 하는 좀 의견이 있는데 여기 대해서 간단하게만 답을 해주시죠. 예, 저희들이 성격이 방송통신위원회 생기면서 거기 산하기를 하다 보니 여러 다양한 방송 분야, 전파 분야, 통신 분야들 좀 섞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기능 부분에 있어서 좀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될 때라고 저희들은 내부적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작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올해 더 고생 더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더 고생하실 것 같아서 피자도 보내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저도 사실 굉장히 좀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AI 우리가 대전환 시대에서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AI를 잘 기술을 확보하고 이런 시장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 이거를 우리가 설계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 사실 이 정보보호 이슈가 계속 터지다 보니까 굉장히 좀 무기력함을 느낄 정도로 좀 우리가 정보보호 이슈에 대해서 기존에 인식하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부족한 것도 많고 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것도 많고 민간 차원에서 같이 논의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정보 차원에서도 사실 이번에 좀 예산이 좀 정보보호 쪽으로 예산이 늘었지만 그래서 아마 기사에서도 인력 보강도 하고 여러 가지 시설도 업데이트도 하시겠지만은 정부 차원에서 좀 근본적인 어떤 이런 조직 체계 개편까지도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마련이 되면 우리가 좀 국민들께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좀 많은 대응들 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잠시만요. 네, 니아 정보통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예. 네. 여기 대부분 니아 하면은 이제 데이터 관련된 연구기관 이런 사업자처럼 이제 생각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지금 기존의 데이터 관리 체계가 이제 기존의 AI도 계속 변해 나가고 있잖아요. 에이전틱 AI 시대 그리고 이제 피지컬 AI 시대로 전환. 기존의 데이터 관리 체계만으로는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준비하고 대응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지금 시대에 맞는 고민들을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더 상의드리고 싶은 건 많지만 좀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나이파도 과제를 잘 관리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 지금 산업이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잘 잡아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 그리고 기업에게 잘 알릴 수 있는 기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나이파에서 여러 가지 과제들 하고 있는데 GPU 공급, AI 컴퓨팅 센터, AI 독자 AI 모델 개발 이것도 중요한데 결국에는 플랫폼 생태계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이걸 통해서 결국에 시장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나이파뿐만 아니라 관련된 인터넷진흥원 다들 인터넷진흥원이 아니라 니아, 나이파,
IITP 전부 다 이 고민을 좀 잘 해줬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이제 간담회에서 리벨리온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죠. GPU 26만 장 공급 관련해서 피눈물이 난다. 사실은 이런 우리 국산 NPU 업체들도 잘 활성화시켜야겠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 AI 학습하기 위한 어떤 그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까 GPU를 들여오는 거고 그런 학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학습을 통한 좋은 AI 모델이 만들어지면은 그것들이 서비스가 만들어지게 만들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시장 생태계를 만들고 그것들을 서비스할 수 있는 또 AI 인프라인 또 국산 NPU 이런 어떤 종합적인 우리가 시장 생태계를 위한 전체적인 그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나이파가 중요한 역할을 잘 해줬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도 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지역 AX 관점에서도 잘 챙겨주시고 K데이터 맞나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K데이터에서도 기존에 이제 데이터를 뭐 구축하고 뭐 중개하고 행정 지원하는 뭐 역할에 머물러 있었다면은 이제 지금 이제 새로운 AI 시대에 맞게 고부가 가치의 데이터 활용 이걸 통한 어떤 시장 창출에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IITP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제가 어디 행사만 가면 항상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고 계신 과제들도 많으신 것 같고,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정부와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게 이제 부품 여러 가지 뭐 부품 기술의 합이 아니라 국가가 이제 정말 AI 시대의 어떤 기술 패권의 시대에서 IITP가 다양한 과제를 하는 만큼 그 다양한 과제들이 지금 우리 경제를 살리고 국가의 어떤 그 과학기술, AI 이런 것들을 설계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관장님들 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딱 뭐 1, 2분 남아서 일단 오늘 얘기는 우리 또 이제 생중계 보시고 이제 의견 주신 국민들 의견 통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과 기관장님들 힘드시겠지만 이런 거 생중계해 주니 좋습니다. 우리 기관장님들 더 말씀하시는 내용들 다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앞으로 저희끼리 또 따로 또 할까요? 네, 국민과 밀접한 서비스도 많네요. 네, 정말 많이 그런 국민과 밀접한 서비스 AI 과학기술 관련된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서비스 개발해서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파연구원은 왜 나주에 있나요? 네, 이거는 뭐 전파연구원뿐만 아니라 많은 기관들이 지방에 있고 또 지방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지방 배치된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서울에 있는 기관이 여기는 거의 없고 다 기본적으로 다 지방에 있습니다. 또 위성 주파수 확보하면 무슨 효과가 있나요? 통신 요금도 낮아지고 그런가요? 뭐 간단하게 답변 주시겠어요? 누가? 국립전파연구원장입니다. 국내에서 위성을 발사하고 위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위성 궤도와 위성 주파수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위성 궤도와 위성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ITU에 등록하고 다른 나라의 이의 제기를 해결하고 최종 확보해서 위성을 발사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 주파수를 확보해야 위성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네. 네. 오늘 장시간 업무보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우주강국 대한민국, 과학기술이 강한 그리고 AI 강국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다 같이 더 힘써 주시고 지금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 기관에 지금 시대에 맞는 역할 변화를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